안녕하세요. 건강사정 및 실습의 전미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눈과 귀를 사정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같이 공부할 건강사정 첫 번째 주제는 눈과 시각계의 사정입니다. 책의 챕터 10을 같이 보면서 들어주세요. 눈의 해부 생리는 각자 열심히 공부했을 거라 믿고 건강력으로 넘어갈게요. 건강력은 시각에 대한 일반적 건강력과 눈에 대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중심으로 사정하는 문제 중심 건강력이 있습니다. 일반적 건강력은요, 현재력으로 시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시력에 영향을 주는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많은 처방약들이 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투약은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특히 항히스타민제나 충혈 제거제 같은 그 코 처방약은 눈을 건조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교감 신경 차단제나 교감 신경계통약은 또 동공을 확장시키고, 그러니까 투약 어떤 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간은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하고요. 그다음 안약을 사용하는 게 있다면 어떤 종류를 왜 사용하는지, 얼마나 오래 사용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콘택트 렌즈나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지도 보고요. 그다음에 콘택트 렌즈 오랫동안 착용하면 각막 손상을 초래하니까 혹시 렌즈를 끼고 잠을 자진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눈에 상처가 난 적이 있거나 수술받은 적이 있는지 과거력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가족 중에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백내장, 녹내장, 노안 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책 172쪽에 보면은 백내장과 녹내장 위험 요인이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거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개인 및 심리 사회력을 확인합니다. 개인 및 심리 사회력에서는 시력에 대해 마지막 건강검진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눈 건강을 위해 어떤 건강 증진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백내장이나 녹내장을 포함해서 많은 문제를 줄 수 있는 음주나 흡연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얼마나 자주, 얼마만큼의 양을 하고 있는지 파악합니다. 눈이나 시각계와 관련된 가장 흔한 문제는 시력 불편감, 통증, 그다음에 홍반 및 부종, 눈물 고임 및 분비물인데요. 이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제 중심 건강력 증상 분석 요소인 올드카츠에 따라서 그 틀대로 환자에게 증상에 대해 물어보고 사정해 주시면 됩니다. 눈과 시각계 신체 검진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 검진입니다. 시력 검사를 한다. 말초 시력에 대한 시야를 사정한다. 외안 구조를 시진한다. 각막 빛반사를 시진한다. 공막을 시진한다. 각막의 투명성과 표면의 특성을 시진한다. 홍채와 동공을 시진한다. 그 다음 각 시진에 따라서 이상 증상이 발견된 경우 특수검진을 시행합니다. 눈의 움직임을 사정한다. 눈, 안검, 누점을 촉진한다. 안검 외번하여 시진한다. 각막 반사 검사를 진행한다. 안구 전방을 시진한다. 눈의 내부 구조를 시진한다. 이렇게 눈과 시각계를 기본검진, 특수검진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로는요. 검안경, 스넬렌 시력검진표 또는 이시력검진표, 손에 들고 사용하는 근거리 시력 검진표, 그다음에 눈을 가릴 수 있는 불투명한 카드, 눈 가리개, 펜라이트, 면봉이 있습니다. 스넬렌 시력 검진표랑 이 시력 검진표랑 그다음에 손에 들고 사용하는 근거리 시력 검진표는 그림 3-13, 3-14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눈 검진 시 필요한 검안경입니다. 그림 3-15로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시력 검진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력 검사할 때 그림 3-13의 C인 한천석 시력표를 사용합니다. 많이 봤죠? 글자를 모르는 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림, 고기, 비행기, 나비 같은 그림이나 C 모양으로 검진을 합니다. 그 C자 모양은 C를 읽는 게 아니라 저 C에서 구멍이 어느 쪽으로 뚫려 있는지 대상자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 3-14가 손에 들고 사용하는 근거리 시력 검진표입니다. 기본 검진으로는 시력 측정이 있습니다. 시력 측정은 원거리 시력 측정과 근거리 시력 측정으로 나뉘는데요. 원거리 시력 측정은 제2 내신경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검진 방법은요. 채광이 우선 빛이 좋은 장소에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벽에 스넬렌 차트를 고정시키고요. 대상자는 차트로부터 20피트, 우리나라 미터로 따지면 6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서게 합니다. 대상자가 콘택트 렌즈나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면 그거 낀 채로 그대로 검사하면 되고요. 대상자한테 불투명한 카드나 손으로 한쪽 눈을 가리게 하고 대상자가 읽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글자의 줄을 읽게 합니다. 그렇게 같은 절차를 사용해서 다른 쪽 눈도 검사하고요. 그 완벽하게 읽은 줄에 끝에 프린트되어 있는 시력을 이용하여 기록합니다. 이때 같이 대상자가 안경을 꼈는지, 렌즈를 착용했는지도 기록해 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 대상자에게 지각력을 사정하기 위해 두 눈을 사용해서 그 스넬렌 차트 중간에 있는 빨간색과 녹색의 수평선 중에 어느 쪽이 더 긴 것인지 구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수평선 색깔 중에 더 긴 것을 맞게 이야기하면은 지각력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상자가 글자를 읽을 수 없는 대상자한테는 이 차트를 사용하거나요. 아니면은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한천석표 있죠. 거기에서 그림이나 C자 차트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대상자가 대답할 때 주저하거나 눈을 가늘게 뜨거나 앞으로 몸을 기울이거나 자주 깜빡거리진 않는지 또는 찡그리는 얼굴 표정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맞춰서 더 큰 글씨로 이제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될 거고요. 정상 소견으로는 읽는 양상이 매끄러워야 합니다. 정상 시력은 20분의 20인데요. 20분의 30의 뜻은 정상인은 30피트, 약 9미터 거리에서 읽을 수 있는 거를 대상자는 조금 더 가까운 20피트, 6미터 거리에서 읽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분모가 커질수록 눈이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정 시력이 200분의 20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맹인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근거리 시력 측정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40세 이상 또는 원거리 시력 장애를 느끼는 사람들한테 근거리 시력을 측정할 건데요. 우리 아까 봤던 포켓용 근거리 시력표를 눈앞에서 35cm 앞 정도에다가 대고 한쪽 눈씩 읽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눈 가리고 쭉 읽어 나가고 또 다 끝나면 반대편 눈을 가리고 또 반복합니다. 결과는 스넬린 차트에서 적는 거와 똑같이 동일하게 완전히 읽은 줄의 끝에 있는 숫자를 이용해서 기록해 주면 되고요. 기록은 분모는 정상인이 볼 수 있는 거리, 분의 분자는 대상자의 거리를 적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분모가 커질수록 눈이 나쁜 거고요. 그다음 약어로는 왼쪽 눈이 OS, 오른쪽 눈은 OD, 양쪽 눈은 OU라고 적어줍니다. 다음으로는 시야 결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야 검진법입니다. 대면법이라고도 불리고요. 검진 방법은 검진자, 대상자가 서로 바라보고 60에서 90cm 간 거리로 서거나 앉아서 마주합니다. 대상자는 한쪽 눈을 가리고요. 불투명한 카드나 손으로 가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진자는 대상자의 반대편 눈을 가립니다. 그렇게 둘이 서로 한쪽씩 눈을 가리고요. 그 다음 검진자는 연필이나 손가락을 사용해서 시야에 가장 최대한 멀리 뻗은 손가락이나 연필을 점점 시야 영역으로 가깝게 접근합니다. 대상자가 처음으로 사물을 보았을 때 이야기해달라고 해요. 그때 역시 검진자가 동시에 사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시야를 상하 좌우 확인합니다. 정상 소견은 검진자가 볼 수 있을 때 대상자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고요. 상부 시야는 50도, 하부 시야 70도, 측부 시야 90도, 비측 시야에서는 60도일 때 보이는 각도를 정상 소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때 검사하는 간호사도 정상적인 시야 범위를 갖고 있어야겠죠. 다음으로는 눈썹이랑 속눈썹, 안검의 대칭성, 피부 특성, 분비물을 시진할 거예요. 눈썹이 난 곳의 피부는 완전해야 되고 양쪽 눈썹은 대칭이어야 합니다. 눈썹은 눈 위에 전체에 걸쳐 뻗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속눈썹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약간 위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안검열은 안검 사이 개방된 곳은 양쪽 모두 동등해야 하고요. 안검 색깔은 피부 색깔이랑 같습니다. 안검의 가장자리는 약간 창백한 분홍빛이고 안구 표면을 적절히 씻어냅니다. 상안검, 눈꺼풀은 동공이 아니라 홍채 부분을 덮고 있어야 되고요.
하안검은 대부분 윤부를 덮고 있습니다. 완전히 닫혀야 하고 상하안검이요. 부드럽고 쉽게 움직여야 합니다. 눈 깜빡임은 정상적으로 1분에 15에서 20회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결막의 색, 분비물, 병소, 시진입니다. 검진 방법으로는 결막을 볼 거라 장갑을 끼고요. 대상자에게 위를 보라고 하고 엄지손가락이랑 검지를 이용해서 안구뼈 주위에 압력을 가합니다. 대상자에게 위, 아래 양측을 보라고 하고 시진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하안검을 바깥쪽으로 외번시키고 대상자에게 위를 보라고 합니다. 하안검을 외번시킨다는 거는 아래 눈꺼풀을 당기는 거죠. 당겨서 붉은빛 부분이 바깥으로 나오게. 그림 10-8 보면은 정확히 알 수 있고요. 정상 소견은 결막이 분홍색이고 투명하고 작고 붉은 혈관들이 보이면 됩니다. 결막이 붉고 특히 농성 분비물이 있는 것은 결막염을 의미합니다. 그림 10-19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혈관 근처가 붉게 보이면 이는 결막화 출혈을 의미해요. 병소, 결절, 이물질은 비정상 소견인 거 기억해 두시고요. 각막 빛반사는 허쉬버그 검사라고도 부르는데요. 각막 빛반사를 검사하기 위해서 대상자에게 두 눈을 뜨고 곧장 앞을 보고 있으라고 얘기해요. 코끝으로부터 30에서 38cm 떨어진 곳에서 펜라이트로 비춰봅니다. 양쪽 각막이 대칭적으로 빛반사를 보여야 정상 소견입니다. 만약에 양쪽이 대칭이 아니면 이제 뒤쪽에서 배울 차폐 검사를 수행합니다. 공막과 각막과 홍채 모양을 확인할 건데요. 공막은 하얗고 투명해야 해요. 누르스름한 공막은 간질환이나 담석에 의해 빌리루빈이 높은 경우에 황달이 있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고요. 공막의 발적은 공막의 염증이나 출혈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각막은 표면 위에서 빛을 비추면서 빛을 천천히 움직여 보면은 각막에 불투명하거나 빛반사의 불규칙성, 병변, 찰과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각막의 정상 소견은 투명하고 맑으며 빛이 나는 매끄러운 표면이어야 합니다. 홍채는 일관된 색을 보이며 둥글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다른 것도 정상 소견입니다. 다음으로 배워볼 검진은 동공 검진입니다. 동공은 빛에 대한 반응과 교감 반응을 사정하기 위해 방을 우선 어둡게 하고요. 대상자에게 계속 눈을 뜨고 있도록 해서 멀리 있는 물체에 대상자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저 멀리 보세요 라고 얘기한 후에 옆쪽에서부터 펜라이트의 빛을 접근시켜서 한쪽 동공에 직접적으로 비춥니다. 이때 빛에 대해서 직접 대강 반사와 교감 대강 반사를 확인할 건데요. 직접 대강 반사는 빛을 비춘 쪽의 동공에 수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감 대강 반사는 빛을 비추지 않은 쪽도 반대편도 동시에 같이 수축을 해야 돼요. 그게 교감 대강 반사거든요. 그래서 정상 소견은 오른쪽 눈에 펜라이트로 빛을 비췄을 때 오른쪽 눈의 동공도 수축, 그 다음에 왼쪽 눈의 동공도 동시에 수축하면은 정상 소견입니다. 그 후에 조절 반응을 검사하기 위해 멀리 있는 물체를 보게 한 후에요. 그 다음에 가까이에서 근거리에 있는 코로부터 15cm 정도 떨어진 곳에 손가락이나 연필을 주고 대상자한테 이것을 바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먼 곳을 볼 때는 동공이 확장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동공이 수축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정상소견입니다. 정상소견으로는 동공의 지름이 2에서 6mm 정도예요. 그림 3-14 근거리 시력 검진표 하단부에 보면은 그 동공의 크기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것으로 동공의 지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코 중앙으로 조절 검사할 때 가까이를 보게 되는 경우에는 양쪽 눈이 동시에 수축하고 그다음에 코 중앙으로 모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 소견이다라고 하면 되고요. 그다음 기록은 책에 179쪽에 보면 박스 10-1이 있어요. 동공 사정 기록을 위한 약어라고 해서 펄라가 있는데요. 이 펄라가 동공을 사정할 때 꼭 필요한 필수 요소들입니다. 동공은 크기가 같아야 되고요. equal, 그 다음에 둥글어야 하고 round, 그 다음에 react, 반응해야 돼요. 제 반응도 해야 되고 먼 것, 가까운 것을 볼 때 원근 조절이 되어야 합니다.
동공 사정 기록을 위한 약어 펄라 기억해 두시고요. 동공의 비정상 소견은 표 10-1에 잘 정리되어 있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빛에 대해서 한쪽 눈이나 혹은 양쪽 눈이 수축하지 않는다면 동공이요. 그러면 동안신경이나 제3뇌신경의 장애를 의심하여야 합니다. 신경학적인 검사나 또는 각막 빛 반사가 비대칭일 때 특수 검진 중 눈의 운동성 검사를 시행합니다. 눈의 운동성 검사는 6가지 방향 응시 검사인데요. 검진 방법은 대상자에게 검진자를 똑바로 보게 하고 대상자의 코로부터 약 25에서 30cm 떨어진 곳에 검진자의 손가락이나 물건을 하나, 연필을 들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머리는 고정한 채로요. 눈만 검진자의 손가락 또는 손에 쥔 물건을 따라오게 합니다. 사물을 천천히 코, 지금 중심에서 상, 하, 좌, 우, 게다가 각 대각선 방향까지, 대각선 방향의 외측, 내측까지 6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림 10-11 참고하시면 돼요. 정상 소견으로는 이렇게 움직였을 때 6방향 모두 움직였을 때 양쪽 눈이 물체를 따라 평행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측면의 응시 최대 지점에서 가장 멀리까지 간 곳에서 가벼운 안구 진탕증. 안구 진탕증은 안구가 무의식적으로 흔들리는 건데요. 안구 진탕증이 있는 것은 정상 소견입니다. 차폐 검사는 각막 빛 반사가 대칭적이지 않을 때 수행합니다. 검진 방법은 그림 10-12 같이 보면서 볼게요. 한쪽 눈을 가린 후에 가리지 않은 눈을 우선 봐요. 가리지 않은 쪽의 눈이 편의가 없고 어디 치우치지 않고 안정성 있게 움직이고 고정하여 의시하면 정상 소견입니다. 가렸던 카드를 치우고 이 가렸던 눈의 눈동자도 초점을 맞추려고 움직이는지 관찰합니다. 눈에서 초점을 맞추려고 움직이면은 비정상 소견이에요. 사시가 있는 경우에 이제 가리개를 제거했을 때 눈이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이동하는 것을 그림 10-12에 보면은 C의 안구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가리던 안 가리던 가리지 않았던 눈이던 가렸던 눈이던 둘 다 대상자가 검사자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을 때 눈에 흔들림이 없을 때 그것을 정상 소견으로 합니다. 눈 안검, 누점의 압통, 분비물 여부 촉진 검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검진은 눈에 염증이 관찰되거나 통증을 호소할 때 수행하는데요. 각막이 만져지지 않도록 대상자한테 눈을 닫고 눈을 감고 아래를 쳐다보게 합니다. 눈을 감은 채로요. 그다음에 약한 압력으로 검진자가 부드럽게 그 눈꺼풀 위로 눌러보는데요. 약간의 압력과 더불어 그 부분이 단단해야 됩니다. 근데 안구가 너무 단단하고 촉진 시 밀어내는 저항감이 있다면 안압이 높은 녹내장을 의심해야 합니다. 안구 촉진을 할 때 오랫동안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피하고요. 그다음에 내측 안각, 내측 그 눈물샘 있는 쪽 가까이 하부 안구 가장자리도 눌러보고요. 하안검이 아래쪽 눈꺼풀이 결막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약간 압력을 가해봅니다. 그래서 누점이 상안검과 하안검 가장자리의 코 쪽에 조그맣게 올라와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막은 분홍빛이어야 하고요. 누점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눈은 과도한 눈물 없이 촉촉해야 되고요. 안검의 압통이나 결절을 확인하기 위해 부드럽게 촉진합니다. 이때도 역시 통증이 없어야 합니다. 대상자가 눈에 통증이나 이물질이 의심되는 상태를 호소할 때는 상안검 결막 시진을 하는데요. 이거는 상안검을 강제로 외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대상자한테 눈을 약간 뜬 상태에서 아래를 보게 한 후에 위쪽 속눈썹을 잡고 부드럽게 아래로 잡아당겨요. 그럼 그 늘어난 눈꺼풀 위쪽에다가 면봉을 넣어서 면봉은 천천히 아래로 밀고 속눈썹을 잡은 손은 위로 들어서 안검을 젖힙니다. 그래서 위쪽 상안검의 결막을 바깥쪽으로 외번시키는 거예요. 그림 10-13을 보면은 알 수 있고요. 외번된 안검의 안쪽에 병소나 이물질이 있으면 비정상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 검진이 끝나면 부드럽고 서서히 속눈썹을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한테 위를 보라고 한 후 깜빡거리게 하면 눈꺼풀은 쉽게 정상 위치로 돌아옵니다.
각막 검사는 뇌신경 검사인데요. 이것은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많이 시행해요. 그래서 제5 뇌신경인 3차 신경이랑 제7 뇌신경인 안면신경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로 하는 방법으로는 가는 솜으로 각막을 가볍게 건드려요. 그래서 왼쪽 눈의 각막을 건드렸을 때 오른쪽 눈도 같이 깜빡이면은 정상 소견입니다.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오른쪽 각막을 가는 솜으로 건드렸을 때 왼쪽 눈이 동시에 같이 깜빡여야 정상 소견입니다. 다음은 안구 전방의 투명도와 깊이, 홍채 표면 시진 방법입니다. 이 검진은 각막이 투명하지 않고 안구 전방의 깊이를 시진하기 위해 수행하는데요. 급성 혀부각성 녹내장이 의심되는 대상자에게 안압이 높아져 있는 경우 안구 전방의 깊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검진 방법으로는 펜라이트나 검안경을 이용해서 홍채를 가로질러 수평하게 측면에서 빛을 비춥니다. 그래서 정상 소견은 그림 10-14에 보면은 정상적인 안구 전방은 A로 홍채는 평평하고 안구 전방이 투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정상 소견으로 B를 보면요. 얕은 안구 전방으로 그림자가 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좁은 안구 전방은 녹내장을 의심합니다. 이때 홍채는 각막 쪽으로 돌출되지 않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홍채나 동공의 모양이 둥글지 않거나 혹은 홍채색이 균질하지 않거나 동공의 크기가 같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비정상 소견입니다. 검안경 검진 방법은 우선은 방안을 어둡게 하고요. 그래서 동공을 확대시킵니다. 대상자가 안경이나 렌즈를 끼고 있었다면 안경은 벗게 하고 렌즈는 그대로 둡니다. 검안경에 전원을 켜면은 불이 들어오는데요. 불을 우선 전원을 켜고 렌즈 디스크를 0디옵터로 맞춥니다. 대상자의 오른쪽 눈을 검사하려면 검안경을 오른손에 들고 검진자의 오른쪽 눈으로 들여다봅니다. 대상자의 왼쪽 눈을 그러면 검사하려면 검진자의 왼쪽 손에 검안경을 들고 왼쪽 눈을 이용하면 되겠죠? 눈의 내부 구조를 보기 위해서 검지로 렌즈 디스크를 돌려서 초점을 맞추면 되고요. 검진자의 눈에 검안경을 대면은 시야가 감소하기 때문에요. 검진자가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검진하고 있는 동안 안 쓰고 있는 반대편 손을 대상자의 어깨나 이마에 위치시킵니다. 그림 10-15를 보면 되고요. 대상자에게는 검진자 어깨 너머 먼 곳을 계속 보고 있으라고 하고요. 검진자는 대상자로부터 25cm 떨어진 지점에서 시선 방향의 15도 측면에서 대상자의 동공에 빛을 비춥니다. 그때 동공에서 오렌지 빛이 나는지 주시를 합니다. 이걸 바로 적색 반사라고 하는데요. 적색 반사는 망막에 그 빛이 반사돼서 대상자의 동공이 적색이나 오렌지색으로 반짝이는 현상을 말해요. 이 적색 반사가 감소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렌즈 수정체의 혼탁, 백내장 또는 초 자체의 혼탁을 의미합니다. 적색 반사를 확인한 후에는 시신경 유두를 시진합니다. 시신경 유두는 경계, 크기, 색깔, 생리적 유두함물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적색 반사를 관찰한 후에 대상자의 이마에 검안경이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이 가요. 그 다음에 렌즈 디스크 다이얼을 조절해서 초점을 맞추고요. 혈관이 보이면 대상자의 코 쪽으로 향해 방향을 조금씩 틀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시신경 유두, 망막에 밝게 빛나는 부분을 찾는데요. 만약에 이 시신경 유두가 안 보이면 혈관을 따라서 혈관이 굵어지는 쪽으로 따라가면은 시신경 유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상 소견으로는 시신경 유두의 경계가 일정해야 하고요. 분명하고 뚜렷해야 되면서 경계부 위에 색소 침착이 흩어져 있거나 몰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 경계에 회색의 초승달 모양이 보여요. 비정상 소견으로는 무게내압이 증가로 시신경을 따라 압력이 가해지면 경계가 희미해집니다. 시신경 유두의 경계가 불규칙하거나 양눈의 유두 모양이나 크기가 다른 것은 비정상 소견입니다. 시신경 유두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요, 망막 혈관을 시진하는데요. 망막 혈관은 망막 혈관의 색, 세동맥의 빛반사, 동맥대 정맥의 비율, 동맥과 정맥 교차 지점의 변화를 사정합니다. 그래서 시신경 유두 쪽으로부터
유두 함몰 부위에서 말초 쪽으로 총 4개의 쌍으로 되어 있는 망막혈관을 따라가면서 시진하는데요. 역시 이것도 그림 10-16을 보면서 들으면 이해가 더 잘 갈 거예요. 동맥과 정맥의 굵기 비율은 동맥이 정맥보다 4분의 1 정도 더 가늘고요. 그다음에 동맥빛은 선홍색인데 빛을 비췄을 때 중앙에 엷은 띠가 보이는 빛 반사가 나타나요. 근데 반대로 정맥은 깜깜해요. 그다음에 망막을 확인할게요. 망막은 시진할 때 망막의 색, 미세 동맥류의 존재, 출혈과 삼출물 여부를 시진합니다. 망막의 전반적인 모양은 일정하고 피부색에 따라 분홍색, 붉은색, 주황색일 수도 있고요. 망막 표면은 작은 혈관과 미세한 과립 조직들이 보여요. 보통 젊은 사람들은 망막 표면에서 움직이는 빛 반사가 보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비정상 소견으로는 안저가 전체적 또는 국소적으로 창백하거나 출혈이 있으면 비정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황반을 시진합니다. 망막이 카메라에 상이 맺히는 필름이라면 황반이 그 필름의 주요 부분으로 시세포와 시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검안경으로 검진할 때 황반은 약물로 동공 이완을 시켰을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한데요. 황반의 정상 소견은 알아두고 갈게요. 망막의 다른 부위보다 색이 어둡고 표면에 미세한 혈관이 보일 수 있으며 미세한 색소 침착과 과립이 표면에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눈과 시각계를 사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눈에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건강 문제들이고요. 외안과 내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두 번째 주제는 귀와 청력계 사정입니다. 책의 챕터 11을 같이 봐주세요. 귀의 기능에 대해 알고 있죠? 귀는 듣는 기능뿐만 아니라 양쪽의 평형을 유지하는 전정 기능까지 같이 하는 기관입니다. 해부생리는 열심히 공부하리라 믿고 다음 건강력으로 넘어갈게요. 귀와 청력계에 관한 건강력 사정입니다. 일반적 건강력입니다. 현재력은 청력의 기능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귀에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신장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지 혹은 자가면역 질환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항생제와 같은 이독성 약물은 청력 상실의 위험을 증가시키는데요. 특히 병원에서 많이 쓰는 방코마이신 같은 이독성 약물은 혀는 어지럼, 이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에게 최근에 복용하는 약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과거에 귀 감염이 된 적이 있는지 혹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청력이나 균형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족 중에 청력이 상실된 사람이 있는지, 자가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혹은 가족 중에 메니에르병을 진단받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개인 및 심리 사회력은요, 청력에 대해 마지막 검사를 언제 했는지, 혹은 보정기구, 보청기를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귀에 큰 소음이 노출하는 환경에서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귀에 대한 가장 흔한 문제는 난청, 이명, 현홍과 이통입니다. 문제중심 건강력을 사정할 때는 역시 올드카츠 틀로 분석해 주시면 되고요. 페이지 196쪽에 보면은 청력 상실의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50세 이후 환경적 소음, 이독성, 약물 복용, 그다음에 가족력, 자가면역성 질환, 선천성 난청, 병력. 위험 요인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귀 신체 검진입니다. 기본 검진은 회화 반응에 기초한 청력을 사정합니다. 또한 웨이를 시진하고 웨이도를 시진합니다. 특수검진으로는 웨이와 유양돌기 부분을 촉진하고요. 뇌의 구조를 시진하고 청각 기능을 사정합니다. 준비물로는 이경, 음차, 청력 측정기가 있습니다. 기본 검진 중 하나인 대화 반응에 기초한 청력 사정 방법입니다. 병력을 수집할 때 의사소통의 패턴에 주의하며 대상자의 청력을 살피는데요. 만약에 대상자의 청력을 자가보고에 의존하게 되면 청력 상실을 알아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랑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말하는 걸 반복하면서 묻고 질문을 반복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어 왜곡과 함께 말이 어눌하거나 귀나 머리를 자꾸 앞으로 말하는 사람 쪽으로 기울일 때, 그리고 말하는 입을 관찰할 때, 크고 단조로운 어조를 말할 때 청력 소실을 의심합니다. 청력을 사정한 후에는 귀의 위치와 크기, 대칭성, 피부색, 기억 여부를 시진합니다. 정상적인 귀의 위치와 배열 상태는 그림 11-3을 참고하시고요. 그림 11-4에 보면 다윈 결절이라고 있는데요. 작고 통증이 없는 이렇게 튀어나온 결절은 정상이며 귓바퀴, 이륜에 나타납니다. 웨이의 비정상 소견은 표 11-1, 페이지 199쪽 확인하시고요. 다음으로는 웨이도입니다. 웨이도의 분비물과 병소를 시진하는데요. 분비물과 병소가 없는 것이 정상 소견입니다. 특수검진입니다. 웨이와 유양돌기의 특성, 압통, 부종을 촉진합니다. 이 검진은 보통 기형, 상해, 염증이나 통증을 호소할 때 진행하는데요. 정상 소견은 압통이나 부종이 없고 이륜을 귓바퀴를 부드럽게 위로 당길 때 불편감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뇌의 구조를 시진하는 것입니다. 뇌의 구조는 염증, 이물질, 그 다음에 이도가 폐색이 의심될 때 수행합니다. 검진 방법은 이경을 사용하는데요. 오른쪽 귀를 검진할 때는 왼쪽 손으로 이계를 잡고 이륜을 위 뒤쪽으로 부드럽게 끌어올리고 이경은 오른손에 잡습니다. 3세 미만은 아래 뒤쪽으로 부드럽게 당겨서 검진합니다. 이때 이경을 안전하게 고정하기 위해 대상자의 관자놀이 위에 검진자의 손을 놓습니다. 너무 깊이 넣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이렇게 이경을 적절히 잘 넣어두면 이경의 렌즈를 통해 2도의 벽을 시진합니다. 귀지는 2도 안에 있을 수 있고요. 정상 소견이고요. 귀지의 특성을 기록하는데요. 검은색, 갈색, 어두운 적색, 우윳빛, 회색빛 갈색일 수 있습니다. 습하거나 건조하거나 부서지기 쉽거나 단단할 수 있고 냄새나 부종이나 홍반은 없어야 합니다. 2도의 홍반과 부종은 웨이도염을 의미하고요. 2도의 감염은 팽창하여 2도를 완전히 폐색할 수도 있습니다. 삽입한 이경을 통해 웨이도를 시진한 후에는 고막을 확인합니다. 렌즈를 통해 고막의 랜드마크, 색깔, 용과 반투명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정상 소견은 뒤쪽에서 확인할게요. 페이지 200쪽에 나온 이경 사용법입니다. 이경을 사용할 때 어른은 후상방, 3세 미만 아이는 후하방으로 이륜을 부드럽게 당긴 뒤 검진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다음은 정상 고막의 랜드마크, 즉 기준 표지와 고막의 사진입니다. 책 201쪽에 나와 있고요. 고막의 기준 표지의 이름과 위치 확인해 주세요. 정상 고막은 사진으로 보면 알 수 있지만 반투명이고 진주빛의 회색입니다. 청력 상실이 의심될 때 다음에 특수검사들로 청신경을 검사해 봅니다. 속삭임 검사입니다. 속삭임 검사는 검진자가 대상자의 30에서 60cm 앞이나 옆쪽에 서서 대상자는 손으로 한쪽 귀를 가리고 검진자는 대상자가 입술을 보지 못하게 입을 가립니다. 단음절 한 단어짜리 꽃, 공, 펜, 차, 그 다음에 이음절, 야구, 농구, 공책, 연필 등 단어를 부드럽게 반복하여 속삭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 다른 쪽 귀 검사를 반복합니다. 이 검사는 매우 단순하지만 검진자 목소리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결과의 표준화는 어렵습니다. 정상 소견은 최소 50% 정도는 검진자가 이야기한 단어를 대상자가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수검사는 손가락 마찰 검사입니다. 손가락 마찰 검사는 대상자의 귀에서 7에서 10cm 정도 떨어져 검진자의 엄지와 시지를 활발하게 문지릅니다. 대상자는 손가락 문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거를 양쪽 귀에 반복하는데요. 비정상 소견은 고주파수 청력 상실을 가진 대상자는 손가락의 마찰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웨버 검사입니다. 웨버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림 11-9에 대상자 머리 위에 보이는 음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음차의 손잡이고요. 두 개로 나뉘어 있는 부분이 음차의 날개 부분입니다. 음차의 손잡이를 한 손으로 잡고 손바닥 아랫부분을 음차의 날개 부분으로 쳐서 진동시키면 윙 소리가 납니다.
진동시킨 후 바로 대상자의 두개골 중앙에 음차 아랫부분을 댑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어느 쪽 귀가 더 크게 들리는지 확인합니다. 정상 소견은 양쪽에서 똑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만일 한쪽 귀에서 크게 들린다면 비정상 소견입니다. 난청이 있는 귀에서 더 크게 들리는 경우는 전도성 난청이고요. 난청이 없는 귀에서 더 잘 들리는 경우는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림 11-10을 같이 볼게요. 그림 11-10의 A를 보면 난청이 있는 귀에서 더 잘 들린다고 대상자가 말합니다. 이 경우 골전도가 잘 안 되는 전도성 난청이 있기 때문에 골 전도된 이 음차의 음이 빠져나갈 통로 폐쇄로 귀 안쪽 내이 진동이 정상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소리가 장애가 있는 쪽이 더 크게 전달되어 장애가 있는 귀에서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B를 보면 난청이 없는 귀에서 더 잘 들리는데요. 이 경우에는 골 전도보다 공기 전도를 통해 소리가 전달되어 장애가 없는 귀에서 더 잘 들을 수 있으니 감각신경성 난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린네 검사 역시 청력 사정을 위해 음차를 사용합니다. 린네 검사는 공기 전도와 골 전도를 비교하는 검사로 공기 전도는 이도를 통해 더 잘 전달됩니다. 검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동시킨 음차의 아랫부분을 대상자의 귀 뒤 딱딱한 유양돌기에 댑니다. 대상자가 더 이상 안 들린다고 할 때까지 시간을 잽니다. 대상자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고 할 때 재빨리 유양돌기에서 음차를 떼고 음차를 귀 앞에 댑니다. 다시 대상자가 더 이상 안 들린다고 할 때까지 초를 잽니다. 정상 소견은 귀 앞의 음차 소리가 유양돌기에 있을 때보다 2배 더 오래 들리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린네 양성 반응이라고 기록합니다. 한쪽 검사 후에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합니다. 린네 검사의 비정상 소견은 그림 11-12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1-12 찾았나요? 그림 A를 보면 전도성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난청이 있는 귀에서 내이 진동이 증가돼서 골전도가 공기전도보다 오래 들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B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경우로 공기전도가 골전도보다 더 오래 지속되지만 정상 소견인 2배까지는 아니고 더 짧게 들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흡수검진의 마지막은 청력 측정 검사입니다. 청력 측정 검사는 청력 상실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고요. 이도에 가장 잘 맞는 꼭 맞는 이경을 선택해서 이경에 프로브를 부착하고 웨이도를 통해 귀 안으로 삽입하여 대상자의 웨이도를 막습니다. 각각의 진동 소리가 전달될 때 대상자에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표시하게 하여 청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합니다. 건강검진에 보면 청력검사 이경으로 안 하고 요즘에는 헤드폰 끼고 하죠. 정상소견으로는 소리를 잘 듣는 대상자는 검사 시 모든 진동수에 맞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상으로 귀와 청력계 사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귀와 청력에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건강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눈과 귀를 어떻게 검진하고 어떤 증상이 정상 소견이고 어떤 증상은 비정상 소견인지 알아봤습니다. 이 주제도 역시 카페에 같이 올려둔 참고 영상을 보면 강의와 책만으로 보는 것보다는 검진 방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강의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